안녕하세요, 발리마켓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드시면 아주 시원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음식 하나를 소개하면서 또 그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와 영양학적 가치, 그리고 친환경 농업의 가치까지 알려드리는 노셰프의 식재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식재료는 바로 무농약 백태인데요. 백태는 흰 콩이죠.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재배가 됐다는 게 역사적 기록으로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또 실제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재료인 무농약 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고, 또 맛있는 콩국수 레시피까지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사실 여름철 하면 대표 보양식 중 하나이죠. 콩을 삶아가지고 곱게 간 콩물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면을 삶아서 차갑게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콩국수인데요. 저도 사실은 여름에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겨울에도 콩국수를 즐겨 찾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이런 콩국수를 또 건강하게 진짜 보양식의 가치를, 의미를 또 살려서 먹으려면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재배된, 또 좀 더 몸에 좋을 수 있는 그런 콩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소개할 무농약 콩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콩의 기원부터 이제 그럼 설명을 해볼 텐데요. 콩은 동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동아시아라고 하면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을 뜻하는데요. 한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재배했던 흔적이 이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기원전 1000년쯤 들어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우리 이 민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 오래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들을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식에는 빠질 수 없는 장류들, 뭐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항상 콩이라는 게 주 재료고요. 그 다음에 두부, 그리고 가까운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이제 간장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미소라든지 뭐 중국의 이제 춘장 같은 경우도 결국엔 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발효식품이라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서양에서는 이 콩을 받아들인 시기가 굉장히 늦어요. 18세기 정도가 돼서야 이제 유럽에 전해졌다고 하고요. 전해졌다고 해도 사실 유럽에는 먹을 게 또 풍부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포도라든지 밀이라든지 기타 뭐 또 이제 육고기들, 뭐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진작에 이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상대적으로 풍부했던 측면에서는 콩의 요리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어떤 공업력 오일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때 이 콩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부터 이제 영양적, 과학적 사실들이 이제 증명되기 시작하면서 고기만 먹을 게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이 이제 부각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은 최대 콩 생산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웰니스 열풍이 불면서 건강 혹은 다이어트의 목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부라든지 혹은 콩을 이용한 요리들이 최근에도 많이 발달되고 있는 게 현재 트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콩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콩 몸에 좋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콩은 대표적인 이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콩 100g 정도에는 한 36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과 탄수화물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콩을 먹었을 때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식재료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이제 몸에 안 좋은 지방과 몸에 좋은 지방들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은 몸에 이로운 작용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 지방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몸에 굉장히 좋은 지방이 많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점이겠죠. 콩에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피틴산 같은 식물 화학 물질이 풍부해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갱년기를 완화시켜주고 또 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또 나이 어린 친구들, 성장하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콩을 많이 드시면 건강에 이롭다라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콩의 농업적 가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친환경 농업, 재생 농업의
필수적인 어떤 요소가 이 콩과 식물들입니다. 보통 콩과 식물들은 1년 살이를 보통 하는데요. 그래서 1년 내내 이제 살다가 겨울 되면 죽고 또 그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거름이 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때 중요한 게 이제 그 콩과 식물들이 질소를 고정하는 역할이 탁월을 합니다. 그 뿌리에 그런 어떤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이제 한 해가 지났을 때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땅에 풍부한 질소를 머금을 수 있게 해서 그 땅에서 자라는 작물들의 생장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녹비 작물이라고 명칭을 하는데요. 콩을 생산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콩이 제대로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또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초라든지 병해충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서 농부님들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고요. 또 농약이 없이 콩을 키운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장 보러 가셨을 때 두부를 사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가 그냥 두부보다도 비싸고, 또 무농약 콩 혹은 유기농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가 또 국산 일반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보다도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시장에서도 형성되어 있는 이런 가격 분포만 보더라도 친환경 콩은 굉장히 재배하기가 어렵고 또 구하기가 또 쉽지 않다라는 점을 이제 아실 수가 있고요. 이 친환경 콩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좋은 선순환의 고리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콩국수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기 전에 오늘 이제 사용하는 식재료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백태 콩이고요. 흰색 콩이고, 이제 이게 말리면 이제 이렇게 노란빛이 돌아옵니다. 또 서리태도 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좋은데 두 가지 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서리태도 굉장히 좋은 콩이고요. 또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또 눈 건강에도 좋은 이런 콩이라는 거. 또 오늘의 사실은 이 콩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콩국수를 보다 맛있게 만들 비법 재료는 바로 찹쌀입니다. 찹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가 있고 또 근기를 또 보충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콩과 같이 익혀서 콩국물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깊은 맛과 점도를 잡아주면서 이 콩국수를 먹었을 때 아주 풍부한 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찹쌀을 사용을 할 거고요. 또 고명으로 오늘 제주 자연산 고사리 준비되어 있어요. 고사리를 나중에 이 히말라야 소금을 이용해서 살짝 조미를 해줄 거고요. 마지막에 들기름 살짝 입혀서 콩이랑 이 고사리가 만났을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맛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콩국물이 굉장히 걸쭉하게 진하게 우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용했을 때는 소면보다는 중면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굵기가 있는 면을 사용했을 때 그런 걸쭉한 국물을 충분히 잡아주고 또 먹었을 때도 식감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재료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콩국수 만들어 볼 텐데요. 콩을 먼저 삶아 볼게요. 콩이랑 고사리는 1시간 정도를 삶아 줄 거예요. 그래서 미리 또 불려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최대한 부드러워질 정도로 이제 삶아 주면 되고요. 물을 일단 적당히, 나중에 물이 쪼그라들면 또 충분히 또 추가해 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 양을 정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익혀준다 라고 생각하시고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의 콩국수 킥인 찹쌀을 이제 넣어보려고 하는데요. 찹쌀은 콩 중량의 한 절반 정도 무게를 재셔서 넣으면 되고요. 지금 한 45분 정도 콩과 고사리를 삶았는데 이 찹쌀을 넣고 한 15분 정도 더 삶아 주겠습니다. 이 찹쌀을 넣으면 금방 걸쭉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의 전분들이 나오면서 금방 걸쭉해지니까 밑바닥에 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천천히 저어주시면서 바닥 타지 않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제 전분이 풀리면서 국물도 약간 탁해지고 끈적끈적해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15분 정도 찹쌀을 넣고 더 추가적으로 삶아줬는데요. 지금 보시면 국물이 굉장히 걸쭉해요. 먹었을 때 부드럽게 잘 씹히면 된 거거든요. 입에서 걸리는 거 없이 잘 지금 씹히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되면 이제 불을 끄고 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고사리도 지금 다 익었어요. 고사리도 역시 직접 이제 식감을 입으로 체크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지금 눈에 보시기에 이 정도 탄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한번 먹어보면 아주 부드럽게 잘 식힙니다. 이제 찹쌀 콩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용기에
이 물을 그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한 콩물이 우러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물을 거른다거나 새로운 물을 투여하게 되면 그만큼 맛이 빠지니까 맛있는 콩국수를 위해서는 그대로 믹서기에 넣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차라리 조금 걸쭉하신 게 훨씬 낫습니다. 걸쭉하면 물을 넣어가면서 농도를 맞추면 되지만 이미 너무 이 점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갈게 되면은 나중에 그 점도를 맞추는 게 훨씬 어려워요. 갈아보겠습니다. 이제 물이 조금 너무 걸쭉하게 나온 상태여서 물을 조금 더 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콩물이 다 갈아졌고요. 자, 내용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콩물. 자, 이제 콩물이 굉장히 걸쭉하게 지금 잘 나온 상태이고요. 곱기는 아주 곱게 가시면 돼요. 이 콩국수의 포인트는 굉장히 녹진하면서 고운 텍스처가 특징인 콩국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들어진 콩물의 점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지금 걸쭉해요. 이게 뜨거운 상태인데도 이 정도이면 차가워졌을 때는 굉장히 더 걸쭉해지거든요. 그래서 물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되 식힌 다음에 물을 더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한번 제가 이 콩물 자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콩물에는 간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진합니다. 정말 진한 콩물의 맛이 나고요. 텍스처도 끈적끈적해가지고 아주 그 피니쉬가 깁니다. 그래서 오래 여운이 많이 남고요. 물론 좋은 콩을 써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역시 제가 말씀드린 이 찹쌀의 효과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어떤 재료끼리의 궁합, 또 상호 보완적인 이런 재료들의 어떤 특성을 이용한 아주 좋은 레시피라고 감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콩국수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시원한 콩국수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미리 식혀놓은 거를 준비를 해서 한번 텍스처도 비교해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플레이팅도 완성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미리 식혀놓은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콩물이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이제 방금 만든 아주 뜨거운 이제 콩물이 있는데요. 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레시피는 4인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양만 보면 이게 4인분이 좀 적어 보이죠? 한 2인분 정도가 될 텐데 물을 그만큼 이제 넣어서 희석을 해서 이제 텍스처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텍스처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방금 만든 굉장히 꾸덕꾸덕하죠? 굉장히 꾸덕꾸덕하고 요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콩물인데 살짝 이제 훨씬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 지금 이 점도에서 물을 더 넣어서 이 점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색깔도 지금 더 하얘진 거고 텍스처도 지금 훨씬 더 크리미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사리 이제 무칠 건데요. 고사리는 삶아놓은 고사리, 그 다음에 소금 준비되어 있고 소금을 먼저 간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레시피고요. 콩의 맛을 최대한 배가시키면서도 잘 어우러지게 하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살짝 짭조름할 정도로 해야 콩이 워낙 걸쭉하기 때문에 살짝 짭조름한 정도로 묻혀주겠습니다. 조물조물 묻혀주고 이제 생 들기름이거든요. 저온 압착한 생 들기름이 몸에 좋다고 해서 볶은 들기름을 저는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이고 물론 향은 조금 약하긴 한데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고명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면을 저희가 살짝 꼬들할 때 먹으면 좋으니까 사용 설명서에 예를 들어서 9분이라고 적혀 있으면 한 1분 정도는 빨리 빼주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익혀서 있는 상태고요. 물을 빼서 자, 이제 드디어 모든 재료가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수고롭게 만들었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잘 삶고 또 잘 헹구고 또 잘 무치고 물기를 잘 턴 삶은 면을 잘 담아주겠습니다. 담아줬고요. 그리고 준비된 콩물 자, 싹 부어주겠습니다. 자, 1분 정도
아까 만들었던 이 고사리 고명을 이쁘게 올려주겠습니다. 고사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얼음 또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얼음 몇 덩이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아주 여름철 시원한 콩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자, 지금 이제 잘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볼 텐데요. 뭐 소금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탕 넣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탕은 안 넣는 편이고요. 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소금을 넣긴 넣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콩 자체가 워낙 묵직해요. 워낙 묵직하고 고사리에 대신에 조금 간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밸런스를 맞춘 상태니까 일단 한번 먹어보고 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서울에 콩국수집이 있는데요. 굳이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고사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명 원래 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 콩물 자체로도 충분한 매력이 있으니까요. 고명을 아예 안 올리시는 것도 한 가지 꿀팁입니다. 그냥 이 콩물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어서 이 콩물 자체로만으로도 면에 이렇게 그런 맛을 즐기실 수 있다면 굉장히 색다른 콩국수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는 콩국수 집에서 건강한 식재료로 만들면 더 맛있겠죠? 여러분들 꼭 따라해 보시고요. 저 노셰프의 식재료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